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임대차 계약이 계약갱신권이 인정되면서 2년에서 4년으로 임차인이 이제 살 수가 있죠.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임대인이 내가 이 주택에 내가 살려고 한다. 그러니까 당신한테 2년의 추가적인 갱신을 해주지 못한다.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실제 거주하려고 했느냐, 안 했느냐, 이런 분쟁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해요. 뭐 진짜 그 실제 거주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다시 제3자한테 임차를 놓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, 그게 아니라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는데 임차인의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말을 하는 거죠. 내가 이 집에 살 거야. 그러니까 당신 나가달라. 그랬는데 역시나 이제 그 제3자를 또 임차인으로 들이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제 분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요 부분에 대한 임대차 3법이 개정될 때, 개정되고 나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나서 판례가 쌓여 나가고 있는데, 지금 이 판례는 그러면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느냐, 실제 거주하는 경우냐,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한테 부여된다는 겁니다. 뭐 어찌 보면 당연한 판결이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. 당신이,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해서 내가 2년만 살고 4년을 못 살고 계약갱신 요구가 무력화되면서 내가 결국 명도가 된 건데, 보니까 그 임대인이 안 살아요. 아니, 당신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로 실제 자기가 거주하겠다, 임대인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, 그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?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, 내가 실제 거주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제3자한테 임차를 주게 됐다. 이런 걸 임대인이 입증하라는 겁니다. 이 대법원은.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. 제가 하급심에서 진행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들이 전입 전출되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 뭐 어디 지방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, 또는 지방에 있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내 그 아파트를 내가 공무원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다 계약갱신을 못 해주겠다라고 했어요. 그런데 그 공무원의 인사라는 게 뭐 인사가 발령날 때까지 절대적인 건 아니죠. 신청도 하고 그 중에 뭐 인사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, 반영이 안 됐어.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입주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른 데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. 이러면 실제로는 실제 거주하려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건 맞고, 그런데 실제 거주는 못하게 되고, 그런데 실제 거주를 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임대인을 당신이 임차인을 속인 거냐, 이렇게 볼 수 있느냐, 그것도 아니죠. 그래서 이런 복잡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. 제가 했던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그런 공무원 같은 사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. 그렇게 실제로 거주를 못하게 됐지만 그 실제 거주한다라는 의사 통지를 할 때는 앞으로 실제 거주한다고 믿었고,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3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 기존의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제가 또 받아내기도 했습니다. 근데 그거는 1심에서 끝났거든요. 1심에서 끝나고 뭐 그 전 임차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종결이 됐고, 하지만 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임대인들은 반드시 내가 스스로 실제 거주하려고 했고 그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입증 못하면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제 정해졌다는 거,
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